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화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을 향해 확고한 사인을 보냈습니다.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1,500조 원대에 달하는 조선협력 사업은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 편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손잡고 미국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머릿속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틴 캐피털 설립자 겸 CEO인 로드 마틴이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한국의 고위 당국자로부터 들었다면서 폭로한 내용입니다. 로드 마틴은 반공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로드 마틴은 지난 11일 한국의 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트럼프 측이 미국과 한국의 조선 협력을 위해서 반중 전략 지지를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이 관세율 협상과 방위산업 계약을 원한다면 중국에 맞서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조선업 재건에 무려 1,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아주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한국과의 조선업 재건 협력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었습니다. 트럼프의 당시 발언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했는데 저 역적 같은 헌법재판관들이 트럼프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미국 입장에서도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친중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이재명과 손잡을 수는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중국과 손을 떼면 엄청난 이득이 기다리고 있다고 당근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 실용주의자라고 큰소리 치우던 이재명은 아직도 시진핑이 내민 빈손을 놓고 트럼프의 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조선 협력만 약속받으면 한국 경제도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미국의 동맹으로 남겠다는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위당직자로부터 이 같은 말을 전해들었다는 로드 마틴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간 14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새로운 소식이라면서 트럼프, 한국의 중국 견제에 협조하지 않으면 조선 계약은 없다고 경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미국의 조선선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중국의 조선선은 미국보다 230배 더 크다. 트럼프는 우리 해군과 조선업을 재건하고 있다. 그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면서 스레드 글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스레드란 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개의 짧은 글을 시간 순서대로 계속 연결해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로드 마틴이 X에 올린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드 마틴은 트럼프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짜 동맹만 상대하겠다. 공짜는 없다. 미국 돈을 받아가면서 중국과 가까이 지내는 동맹 행세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를 활용해서 미국 해군력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재건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해군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었고 세계 최강 조선업 국가이자 동맹국인 한국을 당연히 영순위로 생각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친중 성향의 이재명이 집권했고 엄청난 변수를 맞이한 트럼프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군함 사업을 친중 국가와 손잡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반중 전략 지지를 조건으로 조선 협력 파트너에 한국을 끼워주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조선 산업의 5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함정 근조 능력은 미국의 230배에 달합니다. 중국 해군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규모만큼은 세계 최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로드 마틴은 트럼프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과 협력하는 나라만이 미국의 사업을 가져갈 수 있다. 방위산업 동맹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 해군의 정비, 개량 작업을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에 외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선 능력으로 단시간에 중국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동맹국들과 손잡고 서로 윈윈하면서 미국의 힘을 재건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윈윈을 위한 유일한 예외 조건은 중국 공산당인데 한국이 친중을 표방한다면 손을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군함과 상선을 미국이 만들었을 정도로 미국은 한때 세계 조선 산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연방 규제가 강화되고 또 연방 보조금은 대폭 삭감되면서 미국의 조선 업체들은 버티지 못했고
조선 생산 능력은 아시아, 특히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그 50년간의 쇠퇴를 되돌리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앞으로 동맹국가로서의 지위도 점차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로드 마틴은 트럼프는 관료주의가 아닌 냉철한 거래 협상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무기고를 복원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 공산당에 맞서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이 진짜 동맹이라면 막대한 이익과 전략적인 영향력을 얻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동맹에서 멀어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란 말이죠. 로드 마틴은 또 바이든은 미국의 혈세를 동맹국뿐만 아니라 적대국에도 퍼주는 우유부단한 정책을 펼쳤고,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익을 챙기도록 방치했지만 트럼프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이중 플레이에 돈을 쓰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드 마틴은 해양 패권을 위한 싸움이 시작됐고, 트럼프는 미국 동맹국들을 견제 전략에 끌어들이고 무역을 당근과 채찍으로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군력 경쟁은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다. 미국과 손잡을래? 아니면 중국과 같이 죽을래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경제적 이득도 보고 안보도 챙기려면 반중 전선에 합류하라는 것입니다. 중국 편에 서면 관세 폭탄, 미국 편에 서면 대박이라는 것이죠. 외교의 기본은 거래입니다. 거래의 최우선 조건은 당연히 이득이죠. 어떤 것이 이득일까요? 민노총 회원들, 특히 조선사업과 관련 업체들의 민노총 조합원들은 쇠락과 대박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너무나 명확한 답변 앞에서 머뭇거리는 것은 이념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념이 밥 먹여주나 이렇게 큰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뭇거리는 것을 보니까 속으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